안녕하세요. 황병준 TV 황병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슬슬 주식 투자 해볼까? 입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 경영학과 과목에 주식론이라는 과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뭐 남들보다 일찍, 제가 89학번이니까 남들보다 일찍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한국거래소 거기도 견학을 갔었어요. 교수님이 이제 이끌고 이제 가서 그 안내도 해주신 분한테 질문도 하고, 그리고 뭐 주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듣고 그렇게 뭐 들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그런가 보다, 주식이란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때 나이 20살 21살 이때쯤이니까 그냥 대학 다니면서 놀기에 바빴죠. 뭐 투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들었던 얘기는 농민들도 주식해서 뭐 쫄딱 망했네, 누가 주식해서 망했네, 할머니가 주식을 사다 망했네, 뭐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그리고 어떤 신문을 제가 읽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를 맞출 수 있는 거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같이 이제 애널리스트하고 경쟁을 했는데 원숭이가 더 잘 맞췄다는 그 신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생각했던 거는 주식은 좀 위험스러운 것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 영상에 보면 제가 신용카드를 긁어서 땅 산 얘기가 있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펄벅의 대지, 그리고 뭐 박정리가 쓴 토지라는 책을 읽으면서 부동산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29살 이때쯤에 1,400평의 땅을 그렇게 샀었던 거고요. 주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면 주식 얘기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도 저는 이제 투자할 때는 없었고, 저는 31살서부터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할 만한 여윳돈이 없었고, 계속 돈을 들어가고 새로운 아이템을 하고, 제가 70여 가지 아이템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윳돈이라는 거는 전혀 없었죠. 여윳돈을 하려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거나 그런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당장 하고 있는 일의 그 자금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다단계를 하면서, 다단계 영상도 많이 올라 있죠. 한 3년 동안 20여 가지를 해봤었는데, 거기에서 또 주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타바이오라는 회사인데,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뭐 주가 조작, 뭐 어떤 여배우하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하고 하여튼 그런 게 관련된 그런 다단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게 유망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좀 약간 늦은 거예요. 벌써 위에서 다 해먹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냥 그거를 메리츠 증권에 있는 친구한테 보타바이오 주식을 좀 사달라 해가지고 100만 원만 써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뺐죠. 100만 원 넣고 한 달 뒤에 빼서 제가 가져간 돈은 85만 원 떨어진 거죠, 주가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쪽에 선릉 테헤란로 그쪽에 딱 있으면서, 아니 이 다단계가 예전에는 건강보조식품 아니면은 화장품 이걸 주력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주식을 얹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곧 상장된다, 이게 너무나 제품이 좋고 새로운 신물질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미 상장된 회사에 엎어간다, 그렇게 해서 뭐 사람을 모으고 투자를 받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당시에는 다 사기네 다 사기네, 주식 가지고 제대로 해서 돈 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이제 갖게 된 거죠. 그 다단계 렉스라이프라는 그 다단계가 이제 회원수도 더 많이 늘지도 않고, 그 다단계 그 주식의 그 여파 때문에 뭐 이걸 뭐 할 수가 없었었죠. 그래서 그걸 안 간다고 이제 다른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와중에 거기에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니 우리 황 사장이 여기서 빠져나가면 다른 사람이 이탈이 많이 되니까 이쪽에 좀 계속 좀 나와달라, 대신 선물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삼성증권 가가지고 증권 계좌를 개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나 하고 개설을 했죠. 300주의 비상장 주식을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현재 갖고 있어요. 그거 액면가 15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받고 한 달 동안은 그 뭐 다단계에서 잠깐 있었었죠.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기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난한 유학생이 네덜란드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그냥 머리가 좋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대단한 거를 이제 개발했다는 거죠. 그거를 들은 네덜란드 회사에서 뭐 거기를 뭐 투자해 주기로 했는데 한국에 있는 굉장한 분께서 돈 많은 분께서 그 회사를 만들고 투자를 해서 이게 신기술인데 그냥 엎어놓고 다 푼 거예요. 드론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가상이 어쩌고 뭐 이런 거를 짬뽕해 놓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런 어떤 이슈화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르네상스 호텔 맨 꼭대기 층을 이제 이 층을 이제 빌린 다음에 거기서 르네상스 호텔에서 투자 설명회를 막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라 그래서 한번 가서 이제 딱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죠. 이제 곧 상장된다. 이게 상장되면 이제 난리가 아니다. 지금 뭐 접촉하고 있다. 와, 사람이 몇백 명이 와서 그 강의를 듣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한 계좌에 1,000만 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5,000만 원, 1억 이렇게 투자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돈도 없었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깨름직한 거 있죠. 그 신일 선풍기 그쪽하고 합병해가지고 상장된다는 그런 뭐 소문도 나오고 뉴스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개월 동안 북적북적 때리더니 다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거를 했던 그 주도했던 사람들만 그냥 돈 벌고 그렇게 된 거죠. 전 아직도 그 주식 300주를 갖고는 있는데 이게 그때 잠시 꿈을 가졌어요. 야, 이게 진짜 상장돼서 이렇게 딱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누군가는 작업을 하고 있겠죠. 또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친한 친구 중에 하나는 야, 내가 청와대 문고리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뭐해서 투자해서 자기가 1억을 주식투자에서 벌었던 적이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믿지 못하죠. 의사 친구가 있는데 의사 친구가 자기가 그 동전주 같은 거 뭐 새로 시작한 어떤 뭐 주식을 자기가 샀대요. 근데 이게 가격이 점점 떨어지더니 100원 밑으로 막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혹이다 생각해서 있는 돈을 다 해서 그거를 매집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은 의사면 다 똑똑하고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나 봐. 내가 그렇게 산다고 얘기하니까 덩달아서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폐지됐어, 상장. 그럼 수직 조각됐다고. 그럼 너 얼마나 손해봤냐니까 6천만 원 그냥 날렸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주변에 있는 그러한 뭐 뉴스라든가 사람들이 했던 주식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친구들도 뭐 현대증권에 있고 삼성증권에 있고 메리츠증권에 있고 다 그렇게 해도 뭐 투자를 권유해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하는 사업에 더 신념을 갖고 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가 않았죠. 2년 반 전에 별빛대견, 여기 별빛대견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회사 3개를 20년간 뭐 이 회사 했다가 뭐 사업자 폐업하고 했다가 3개 회사를 그렇게 운영하는데 제가 상장시킨 회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상장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회사가 몇 개가 있나 했다니까 2268개, 2020년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717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장된 회사가 2200여 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상장시킨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자입니까? 근데 상장 폐지도 한 20%, 10에서 20% 상장 폐지가 이제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이제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 사업을 하면서 아이템 찾는 방법 뭐 이런 건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크게 회사가 크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좀 저도 지친 것 같아요. 70여 가지 아이템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자. 잘 되는 주식을 제가 잘 골라서 투자를 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만약에 20년 전에 제가 1,400평을 1,200만 원 주고 강원도에다 땅을 샀는데 그때 만약에 그거 가지고 삼성전자를 샀다 그러면 저는 몇백억의 자산가가 돼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나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뭔가를 시작을 하면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노트, 이게 주식 노트라고 써 있죠. 11월 11일 날에 제가 11월 10일 날에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하면 안 되고 영끌을 해서도 안 되고 여윳돈으로 주식을 해야지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월 10일 날에 주식을 뭔 돈으로 샀냐면 제 골프채를 팔았어요. 골프채를 팔고 150만원 가지고 주식을 샀죠.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삼성전자 주식을 그거는 누구나 갖고 500만 명이 갖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샀죠. 그것도 69,500원, 뭐 7,500원 이때 샀어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이라는 주식을 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유튜버다 보니까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봐요. 하루에 뭐 2시간, 뭐 3시간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산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6위의 그 군사 강국이잖아요. 그리고 무기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가 무기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무기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어디하고 계약됐대. 인도네시아한테 뭐 자주포가 K9이 팔리고 그다음에 뭐가 계약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무기 산업이 뜰 것이다. 딱 그래서 보고 하나 거를 샀는데 지금 제가 산 주제는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간다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빠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내려오길 기다렸다가 69,500원하고 75,500원대에 조금 샀죠. 그 다음에 샀던 거는 이제 삼성증권을 샀어요. 삼성증권을 왜 샀냐면 앞으로 증권회사가 이제 많이 투자를 받고 해서 이 증권회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1위 회사는 삼성이잖아요. 그럼 삼성에 있는 증권맨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자기 계열사 주식을 고객한테 많이 소개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삼성증권을 샀고, 그리고 하나는 에디슨 EV라는 주식을 친구들하고 카톡을 이렇게 하는데 야 이거 며칠 동안 상한가 친다, 딱 한 주 샀어요. 65,000원에 지금 38,000원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 얘기 듣고 하지 말자, 이런 거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11월 10일 날에 사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 노트에 보면 그날 이제 이런 걸 다 쓰고 내가 이 주식을 왜 선택했는가 이런 거를 다 이제 기록해 두는 거죠. 1년에 50에서 60권의 책을 읽는데 그 중에 반은 경제에 관한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제 상식은 제가 이제 갖고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고수들의 얘기를 많이 이제 들어봐야 되잖아요. 부자아빠 정재훈님, 박성진 이현투표 자문대표, 최준철 VIP 자산운용대표, 홍진채 라운 자산운용대표, 그 성현우 소아과 의사 1,000만원 가지고 45억을 3년에나 만들었다 그랬나? 하여튼 그 분 것도 보고, 그리고 이호석 아카데미, 이호석님 것도 이제 강의를 많이 듣고, 그리고 강방천 회장님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슈퍼겜이죠. 그리고 슈퍼겜이 이종윤 세무사거, 그리고 사경림 회계사, 주식농부 방정훈 대표 거, 슈퍼겜이 김정환 대표님 영상, 전업투자자 남석관 대표님, 그리고 뭐 주식 잘 찍어주는 연불리, 슈퍼겜이 이주영님. 그러니까 이분들의 강의를 제가 뭐 출근하면서 1시간, 퇴근하면서 1시간, 집에서도 이제 이렇게 분석을 딱 하다 보니까 각자 투자 방식이 다 틀려요. 뭐 차트를 굉장히 잘 분석하고 능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결론은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 벌었던 게 IMF 때 주식 이렇게 IMF 시절에 주가가 완전히 바닥으로 칠 때 그때 하고, 그리고 리먼 사태하고 우리 얼마 전에 있던 금융 사태 좀 있었을 때, 그래 저점에 남들이 막 시장에 내놓을 때 그때 대량 매집해서 부자가 된 분들이 우리나라 3대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골프채 팔고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돈을 모아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를 로드맵을 지금 생각했어요. 전략과 전술을 저한테 맞는 거를 해야죠. 제가 뭐 돈이 많아서 10억, 100억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 자산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 나름대로의 방식을, 제가 맞는 이 환경, 뭐 투자 동원할 수 있는 돈,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저한테 맞는 거를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뭐 책을 보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주식은 폭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식이 막
그냥 뭘 샀는데 막 떨어지고 있어. 진짜 뭐 미치는 거죠. 자기 전 재산을 올인한 사람이나 하여튼 그런 사람이나.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주식에 관해서 영상을 이제 계속 올릴 건데 이제 이 머니란 책을 제가 선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신줄을 부여잡아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분들 투자 방식 다 틀리잖아요. 20, 30명의 분들의 내가 강의를 다 들어봤는데 다 틀려요. 그 사람들 방식이 다 옳아요. 다 틀릴 수도 있지만 전 다 옳다고 봐요. 그러면 내 방식을 차리면서 딱 하려면 멘탈이 되게 강해야 돼요. 남들이 대중이 하는 방향에 반대로 움직여야지 주식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저도 이제 멘탈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제 영상에는 항상 이런 책들에 제가 읽어주면서 멘탈 강화를, 그리고 저는 5년 계약을 잡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제가 이제 할 것인가는 다음 영상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